빠지자, 즐기자, 베풀자, 달리자라는 배우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30대가 지나서 이 젊음이 마감되는 40대가 오면은 나는 아주 순수하게 내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 10대 때 아주 순수한 청년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생각도 했죠. 앞으로 나는 양복을 입게 되면 항상 검은색만 입으리라. 그리고 때가 지나서 이 젊음이 마감되는 40대가 오면은 나는 아주 순수하게 내 삶을 마감할 수도 있다. 정말 참 순진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년을 맞이했고 또 노년 세대가 되어 가면서 그때의 생각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세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런 세계는 그 당시 순수했던 그 젊은 시절의 그런 생각과는 또 다른 깊이와 넓이가 있는 그런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있었다는 것을 새롭게 체험하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절 때의 순수함 그 자체도 좋았지만 지금의 삶 역시 나름의 의미와 보람이 있고 또 이 삶에 대한 통찰력이라든가 해안들이 생겨나는 이런 시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품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삶의 질을 고양시켜서 타인들이 보기에도 어떤 격이 있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건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갖추기 위해서는 우스갯소리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동양의 오현, 오자라 그러죠.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이런 사람들의 그 자라는 돌림자를 따서 놀자, 쓰자, 주자, 웃자, 걷자, 이렇게 동양의 오현들에 빗대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바른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동사들, 세 음절로 나누어 쓰는 동사들도 참 좋은 단어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할 때 빠지자, 몰입되어야 된다는 거죠. 푹 빠지자는 거죠. 그 다음에 즐기자. 이 즐기는 만큼 인생에 행복함이 없겠죠. 행복은 즐기는 능력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 베풀자. 신나는 일이죠. 세상에 공짜는 없지 않습니까? 이 베풀면 어떤 의미로든 돌아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지 않습니까? 그게 물질적이든 혹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람이나 의미로 또 충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이 베풀자의 주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이게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에는 달리자라는 동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걷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고 아주 가장 기본적이고 훌륭한 나이 든 이들에게 습관입니다만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이 슬로우 조깅이라 그러죠. 걷는 만큼 속도를 내면서, 그래서 시속 한 6km 정도의 속도에서, 이게 발이라고 치면은 이 발의 앞부분이 닿도록 하는, 앞부분이 닿도록 이렇게 천천히 그냥 달리는, 그래서 분당 한 110 정도 수준에 유지되는 이러한 운동은 정말 노년에도 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년에 필요한 3음절의 동사로 달리자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궁극적으로 이 건강을 바탕으로 해서 배우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적응이라고 그러죠. 이 사회의 적응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과거에는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은 하나의 도서관과 같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워낙 기술의 발달, IT 발달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또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속도로 빨리 변하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곧 도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 소외를 선택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뒷방늙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학습하는, 학습이 곧 삶이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빠지고 즐기고 그리고 배우고 베풀고 그리고 달리는 이런 동사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노년 생활은 풍부해지리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서양에서는 영어로 이 누군가가 아주 참 재밌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곧 품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7업이라 그럽니다. 7가지의 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추가시켜서 그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이 3가지 업을 합쳐서 결국엔 7업에 또 그레이드업이 돼서 10업으로 이어지는 이런 아주 재미나는 단어들이 있어서 함께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는 이 클린업입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40대 이후부터는 노년 알데히드라는 이런 성분이든지 벤조메티아졸이라는 이런 성분들이 피하 세포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만 모여있는 이런 공간에 가게 되면 독특한 노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클린업, 항상 우리 몸을 깨끗이 하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염두에 둬야 됩니다. 노인 냄새가 난다는 거, Old People Smell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배이지 않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어. 그래서 클린업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드레스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옷을 입는 것을 아주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패셔너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닥다리에 머물면은 혹은 이 시대와 동떨어진 이런 그 올드 패션한 옷을 세련되게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다양한 그 5세대들의 X세대, Y세대, 알파세대, MZ세대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을 가진다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가 그 취업입니다. 항상 남을 격려해주는 이런 문장이나 얘기들을 구사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꼰대의 잔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남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것, 남들의 좋은 점을 보고 남들의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는 것, 이러한 습관과 노력과 자세가 품격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는 이 취업과 마찬가지로 페이업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먼저 그 지불을 한다면 후배들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에게 쓸 줄 아는 것, 이거 정말 인생에서 멋지고 좋은 일 아닙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돈을 쓸 수 있는 능력, 이건 역시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페이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갑에는 지불을 할 수 있는 돈 아니면 카드, 이런 것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베품은 곧 또 자기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또 하나가 샷업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 절제하고 침묵할 수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성숙한 어른 세대로서의 품격과 자세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남들을 격려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고 그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샷업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한계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브업이 되겠습니다. 포기할 줄 아는 것, 포기할 줄 알고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 한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또 행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 우리 스스로 주어진 것들만 즐길 줄 아는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쇼업이라고 해서 남들이 우리에게 뭔가 배울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저 사람에게는 뭔가 들을 만한 일이 있다,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다, 저 사람은 왠지 뭔가 매력적인 게 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를 항상 관리하고 다독거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머라든가 어떤 대화의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기여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만나면 즐거운 사람, 이러한 것들이 쇼업이다. 그래서 나타나기를 기다려주는 이러한 자세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세븐업이라는 것은 먼저 클린업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드레스업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치업 해줘야 되고, 그 다음 페이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드레스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샷업도 해줄 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브업,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세 가지 더 업을 추가한다면은 지금 2025년부터 AI가 이렇게 등장해서 이게 정말 그야말로 대중적 확산이 시작된 해 아니었습니까? 구글에서는 제미나이, 그리고 챗GPT는 5버전까지 나오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I와 함께 살지 않으면은 정말 새로운 세상에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세상에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런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배울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배워야 되고, 이 배움을 즐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런에 대한 생활화, 그리고 런을 우리는 내부적인 자신의 발전, 자기의 성장에 런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런업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가 우리는 뭔가 유익했다, 뭔가를 배웠다, 뭔가 도움이 됐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보람의 축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배웠던 그런 내용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차근차근 야금야금 배워나가는 이러한 자세와 태도, 습관, 이런 것들은 무조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쪽에서 우리가 절대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배움을 두려워할 수는 없다. 배움에 나아가는 전사와 용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배움을 통해서 두 개의 새로운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글로우업입니다. 글로우업은 뭐냐면은 이게 자기의 그 외모라든가 이 신체가 더 향상되는 걸 말합니다. 저는 60대 이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게 된다면, 꾸준히 자기의 체력을 관리한다면 자신의 체력은 1년에 1%씩 증가하는 시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욕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근육을, 또 심폐활량을, 혹은 심혈관의 건강을 완벽하게 구가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오티언 시기에 이런 창의적인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의 주어진 신체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무리하지 않는다면 1년에 1%씩은 꼭 증가할 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체를 최적화해서 우리의 신체가 사실은 지금부터라도 언제 우리가 하늘로부터 불려갈지는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초대받아서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아있는 이 순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글로우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로우업은 뭐냐? 그러니까 성장하고 커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은 도덕적이면서 정신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격의 향상, 품격의 고양화, 이러한 의미의 성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늙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듦이라는 것은 성숙해 가는 것이고 완성되어 간다. 그래서 저는 고령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완령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령자가 되어 간다는 것은 그로업이 되어 간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성숙된 인간, 젊은 시절에 부족했던 이러한 것들을 완벽히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러한 상태의 인간상의 결집의 극한 모습이 완령기 때의 최고의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업 플러스 3업, 그래서 10업이라고 그러죠. 이 10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7업에 해당되는 것은 클린업, 드레스업, 페이업, 취업, 그리고 쇼업, 샷업, 기브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을 더 가꾸을 수 있는 것이 런업에서 글로우업이니까 글루업,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업들을 또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간다면 좀 더
내공이 쌓이는 그런 멋진 그 오티움을 즐기는 오티안적인 삶을 추구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